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준 앵커의 휴가로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파이터 첫 번째는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와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어제 근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어제가 1979년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신군부, 당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날이죠. 근데 어제 40년이 되는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방이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모 고급 식당에서 축하연을 벌이는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축하연이요? 네네. 무슨 축하연을 벌인 겁니까? 어제 최세창, 정호용 등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들과 한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즐기면서 2시간여를 이렇게 아주 고급 코스 요리를 즐기며 와인잔을 부딪혀가면서 그렇게 오찬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40년 되는 날 군사 쿠데타 하는 날 반성은커녕 오히려 축하연을 벌이고 있다. 그걸 이만솔 부대표가 확인을 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영상을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와서 그렇습니다. 조금 큰 거니까 저희가 개수별로 영부인께서 불도장 바로 준비해드려야 될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각하께서 불도장. 김자가 뭐하러 내가 얘기해. 같이 가고 같이 가고. 저 상황을 조금 더 언제 몇 시쯤 어디 정도에 위치해 있는 식당입니까? 네, 어제 11시 오전 11시경에 전두환 씨 부부가 탄 차량이 연희동 자택을 출발을 해서 한 12시 좀 못 미친 시각에 이제 우리 강남에 보면은 도산공원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제 성수대교를 건너서 근방에 있는 고급 중식당으로 들어선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참석했던 사람은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정확히 누구였습니까? 네, 12.12 군사 쿠데타 당시에 전두환 씨와 함께 이 반역에 함께 참여했던 당시 이제 정호용 당시는 50 보병사단장 맞다가 특전사령관하고 합참 의장까지 나중에 지냈죠. 그리고 당시 3공수여단장을 맡고 있었던 최세창. 이분도 50 시절 내내 아주 출세 가도를 달렸던 이런 인물들이 함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부부 모임이었나 보죠? 네, 어제 이순자 씨도 함께 있었고 부부 동반 모임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화면에 보니까 여성분들로 또 있고요. 네. 그런데 왜 각하, 영부인 이런 표현을 아직도 쓰고 있네요? 자기들만의 세상에 아직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용납하기 힘든 그런 이제는 폐기된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자기들끼리 아직도 대통령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개탄스러웠습니다. 본인들에게는 세상의 따가운 시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큰 잘못에 대한 반성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오로지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네, 설령 본인들의 주장대로 우연히 날짜를 이 날짜에 잡은 거라 할지라도 우연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집에 달력도 없는지 묻고 싶고요. 최소한 이 날짜만큼은 피해서 모임을 잡았더라면 제가 찾아갈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 12.12 사태 본인들에게는 축제 날이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5.18 광주 우리 희생자 유족분들에게는 굉장히 아픈 날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날 전두환을 비롯한 하나회 일당이 당시 계엄사령관이자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씨를 불법 연행한 뒤로 군을 장악하고 이후에 권력을 찬탈하는 과정에 이르렀고 여기에 항거하던 광주 시민들을 바로 이듬해 5월 달에 무차별하게 총칼로 진압을 하고 마침내 전두환이 대통령에 올랐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날짜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날 또 국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가슴 아픈 날에 본인들은 축배를 들었다. 그러니까 12.12 쿠데타라든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또 거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행위가 자신들은 잘못하지 않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군요. 네, 이런 날짜에 와인도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이렇게 여러 종류를 섞어서 마시면서 전두환 씨는 상당히 좀 과음하고 만취한 모습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혀 세상의 어떤 논철이나 국민들의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개탄스러웠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면서 기분이 아주 불쾌해진 아침부터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좀 보겠습니다. 각하께서 김자가 뭐하러 내가 얘기해. 같이 가고. 아니 왜? 불도장은 좀 빠르게 준비하라고. 누가?
민주당 부대표 이만솔입니다. 오늘이 저 12월 12일 군사 쿠데타 당일인데요. 오늘 이렇게 근신하고 자중하셔야 될 거를 이렇게 축하 기념을 왜 이래?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지 말라고 내가 아까 그랬지. 누구냐고 그랬잖아. 예, 보니까 이만솔 부대표에 이렇게 입을 막던데 누굽니까? 동석자의 아내 한 분으로 추정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최세창, 정호영 이런 분들은 비교적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정한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누가 누구의 아내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지금 여전히 저 확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2.12 구테타 사건 날 왜 당신은 이렇게 뻔뻔하게 자축 축하연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최소한 이 날짜만큼은 바깥 외출도 좀 삼가고 집에 있으면서 좀 근신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도 국민들과 광주 시민들이 용서를 할까 말까인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아주 이렇게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로 강남 한복판에서 고급 요리를 제가 확인한 것이 최소한 20만 원이었고요. 예. 메뉴에 1인당? 없는 1인당 20만 원 코스 예. 요리를 주문을 했는데 메뉴판에 없는 특별 요리를 계속해서 추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최소가 1인당 20만 원이고 참석자를 더하면 거의 수백만 원 돈의 한 끼 점심 식사에 그렇게 돈을 지출하는 그런 아주 호화오찬이었습니다. 예. 밥값은 누가 냈는지 혹시 확인할 수 있었나요? 제가 현장에서 확인은 좀 어려웠고 예. 식당 쪽에서도 이후에 누가 냈는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전화에 들었습니다. 예. 뭐 전 재산이 20만 원밖에 없다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차 타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차도 굉장히 고급 차를 여전히 타고 다니네요. 네, 최고급 대형 세단을 타고 다니고 있고 예. 또 지난달에 제가 밝혀냈듯이 황제 의전을 받으면서 호화 골프를 즐기고 예. 이렇게 아주 값비싼 음식점에서 음식을 즐기는 등 뭐 대표적인 호화 생활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추징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모든 재산을 샅샅이 모두 이렇게 몰수하다시피 이렇게 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러니까 도와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 차도 그렇고, 저 밥값도 그렇고, 누군가가 대신 결제해주고 대신 차를 빌려주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가능성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 누군가 조력자가 옆에서 끊임없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예. 아니면 전두환 본인이 은닉 분산해 놓은 차명 재산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어느 쪽이든 간에 뭔가 좀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서 추징금을 더 좀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골프 영상도 직접 찍으셨잖아요. 저 영상을 어떻게 찍으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식당 내부도 촬영이 됐던데. 네, 뭐 제가 전두환 씨 추적이 사실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될 거기 때문에 예. 세세한 과정을 다 설명드리기 좀 그렇겠군요. 어렵겠습니다만 예, 예. 뭐 제보라든가 나름대로 파악한 어떤 정황이나 정보 등을 근거로 해서 어제도 포착을 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이제 감시를 해야 되니까 그 자세한 루트는 알려주시면 안 되겠고. 네. 근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번 골프 칠 때도 마찬가지고 어제 이 영상도 보면 조금 이제 내려올 때 부추김을 받긴 하는데 그건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지 뭐 알츠하이머 때문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신체적으로는 뭐 골프장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확인을 하셨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식당이 2층에 위치를 했습니다. 예. 이 옆에 이제 참석자들이 같이 전 씨에게 엘리베이터를 탈 것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단으로 내려왔는데 진짜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좀 계단 난간을 붙잡고 내려오는 것은 예. 거동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어제 상당히 과음을 했습니다, 전 씨가. 그래서 취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난간을 붙잡고 내려왔을 따름이지 예. 거동하는 데는 다시 한번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을 했고 어제 뭐 방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도 아주 뭐 바깥으로 목소리가 쩌렁쩌렁 나올 정도로 전두환 씨가 굉장히 떠들썩하게 뭐 건배사도 여러 번 하고 예. 이렇게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을 소리를 통해서 제가 확인했거든요. 예. 뭐 기력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사람이 술을 먹고 와인을 마셔서 이제 취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부추김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술을 먹는다. 그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두환 씨가 지금 그냥 나이로만으로도 그 이제 90 가까운 노인의 나이고 예. 그런 사람이 저렇게 건강하게 거동을 하면서 골프를 즐기고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조차도 예. 상당히 정정한 편인데 알츠하이머는 더더욱 터무니가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글쎄요, 뭐 알츠하이머도 이제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 뭐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은 이제 정상 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이렇게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술 먹고 골프까지 치는 거는 굉장히 좀
뜻밖의 그러니까 예상 밖이죠. 뭐 꾀병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선택적 알츠하이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지난번에 골프를 치었던 그 영상도 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내가 왜 진짜 책임있는?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내가 왜 발포명령 냈어? 발포 명령 안 내리셨어요? 내가 발포명령 아니 누구세요? 내가 이 사람아, 내가 이 사람 발포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없어 명령을 해. 당시에 너 군대 갔다 실권자셨잖아요. 왔냐? 네, 갔다 왜 왔어요. 갔다 갔냐? 저 예비역 병장입니다.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알츠하이머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골프는 치시는 거예요? 저랑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신데 광주의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청갈. 네, 명함 드릴게요. 저 정의당 부대표 이만솔입니다. 정의장. 우리 임 대표가 하실 말씀 똑부러지게 잘 하셨네요. 그렇죠? 예, 뭐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습니다. 예. 뭐 추징금이라든지 고액 세금 이런 거 네가 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나 낼 돈 없다 이런 뜻이군요. 뭐 거의 조롱하고 비꼬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상인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아요. 고령이라는 점만 빼면요. 제가 그날 1번 홀 예. 마치고 2번 홀 어프로치 샷 하는 것까지 지켜봤는데요. 예. 뭐 제가 이렇게 그 당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드라이버 샷은 호쾌했고 아이언 샷은 정교했습니다. 상당히 골프 구력도 좀 되는 것으로 보였고 예. 제가 또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은 전두환 씨는 연희동 자택에 미니 골프 연습장까지 갖추고 예. 이순자 씨와 함께 상당한 골프 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어제는 직접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대화는 하진 않으셨습니다만은 대략적인 분위기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골프 칠 때와 어제 봤을 때 뭔가 좀 다른 특이점이 있었던가요? 골프장에서는 제가 5.18 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 학살 책임에 대해서 물을 때 예. 본인을 적극적으로 어떤 항변하는 그런 변화하는 모습이었는데 예. 어제는 본인과 한 40년 지기 친한 사람들과의 모임이었지 않겠습니까? 예. 최세창, 정호영 다 본인의 부하 노릇을 했던 사람들인데 예. 아주 거리낌 없이 당당하고 자신이 마치 50 시절에 현역 대통령인 듯한 그런 위세를 떨치면서 그 자리를 아주 마치 보스처럼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뭐 전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다 이런 것은 그런 징후는 다시 한번 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예. 저 같으면 이제 세간의 어떤 시선이라든지 또 미안함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렇게 공개적인 장소,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저런 이제 고급 레스토랑도 마찬가지고 좀 피할 것 같은데 본인들은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뭐 그냥 일상인가 봐요. 그렇게 골프 치러 다니고 좋은 음식점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이런 게 그냥 매일매일 있는 그런 일상적인 활동인가 봐요. 뭐 전두환 씨도 가끔 외식을 할 수 있겠죠. 예. 다만 저는 1년에 최소한 이틀만큼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5월에 한 번, 그리고 12월에 한 번 이렇게 이틀은 가급적이면 바깥 외출조차 삼가는 게 국민들 눈이 따갑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식당은 단골집인가요? 아니면 그냥 누군가 잡은 그냥 처음 가보는 식당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두환 씨가 저 식당을 방문한 게 어제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예, 최소 예. 2회, 3회 이상을 예. 반복해서 저 식당을 방문했던 것으로 제가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가는 식당이다 이런 뜻이군요. 뭐 이제 3번 이상 가면은 거의 단골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간의 눈초리, 뭐 시선 때문에 사실은 은밀한 곳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룸이 있는 곳을 또 찾게 될 거고. 그러니까 자주 가는 곳에 이제만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네, 참고로 저 식당은 홀이 없습니다. 100% 다 룸으로만 굉장히 고급 식당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어제 식당에서 저도 기다리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품으로 밥 한 그릇에 8만 원짜리가 가장 저렴한 그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비싼 식당이었습니다. 뭘 먹는데 밥 한 그릇에 8만 원씩이나? 뭐 기본적인 메뉴들이 뭐 샥스핀, 그다음에 뭐 코코넛 제비집 이런 중국 요리 중에서도 최상위급의 고급 요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온 요리였고 전두환 씨가 어제 먹은 코스 요리 중에 샥스핀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하가 13만 원짜리. 예, 작은 사이즈가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코스 요리까지 합치고 거기에 뭐 불도장 등 추가한 고급 요리를 합치면은 20만 원을 훌쩍 넘는 1인당. 거기다 예, 와인까지 먹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와. 와인도 2종류를 마시더라고요. 최고급 뭐 호텔 레스토랑하고 거의 이제 견줄만 하군요. 더 비싸면 그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얘기했습니다만 본인이 저 계산을 한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 해준 것이냐 놓고 봤을 때 누군가 해준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그 지인이 누굴까?
그 누가 밥값을 냈을까? 또 골프 치러 가면 골프 비용은 또 누가 냈을까? 이런 걸 좀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요? 골프장 같은 경우는 당일날 그 골프장의 소유주로 알려진 예.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라운딩을 했었는데 예. 그 골프장 회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우리가 손님으로 모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골프장 이용료를 받으셨냐라고 예.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고선 바로 이제 저에게 욕설을 내뱉었는데 그렇습니다. 골프장 이용료를 안 받았다고 얘기하면은 본인이 부당한 이득을 제공한 것이 되고 예. 받았다고 한다면은 전두환 씨가 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 되니까 대답하기 곤란한 거지 않습니까? 예. 어제 식당 같은 경우도 식당 측에서는 다른 기자분들이 이후에 추가 취재를 하면서 식사 비용을 어떻게 결제했냐라고 했을 때 식당 측에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전두환 씨가 본인이 돈을 좀 비자금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조력자가 도와주고 있는지 두 가능성을 열어두고선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골프장은 아마도 이제 뭐 그 골프장 주인, 그러니까 사장이 같이 쳤다고 하면 그렇게 아마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두 번째 홀에서 저 촬영을 하신 거잖아요. 이제 대화도 하고 네. 그 이후에 계속 친 거예요? 아니면 이제 저기서 중단하고 돌아간 거예요? 전두환 씨 일행은? 전 씨가 이후에 이제 카트를 타고 도망치듯이 이동을 했는데 예. 저희는 이제 골프장에서 뭐 강제로 쫓겨났다시피. 쫓겨났습니다. 근데 후문 쪽에서 저희가 있었을 때 얼마 안 있어서 전두환 씨 차량이 마치 이제 내빼듯이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예. 뭐 속된 표현으로 좀 저 때문에 기분이 잡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치다가 그냥 뭐 그냥 적당히 중단하고? 중단하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까지 됐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계속 골프를 친다 그러면 정말 강심장이 아닐 수 없는데. 철면피라고 봐야겠죠. 철면피. 네. 그렇죠. 예, 예. 어제 식사 자리에 있었던 그 인물들이 사실은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고 5.18 광주 학살의 주범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행동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아무 잘못 반성도 없이 뻔뻔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좀 충격이 아닌 충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나 이 임 부대표께서는 어떻게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동선이 확인이 돼요? 뭐 제가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기 좀 그거 어렵습니다.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예, 예, 왜냐하면 이후에도 전두환 씨의 남은 죄를 예. 추적하기 위해서 제가 다 밝히지 못하겠습니다만 제보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제가 현재 서대문구 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 한해서 여러 가지를 좀 그리고 때로는 뭐 잠복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뭐 전두환 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괴롭겠어요. 골프장에서 저한테 명함 받아가셨는데 예, 전화 왔어요? 전화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제가 전두환 씨의 사죄와 반성을 좀 이끌어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어제 보인 태도를 봤을 때는 매우 난망할 것 같습니다. 명함을 줬다는 의미는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본인이 확인해 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연락은 안 왔고. 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만났으니까 아마 두 번째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굴 본 거는 그렇죠. 물론 이제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이미 얼굴을 익숙하게 알고 있을 텐데 어제는 전혀 아는 척도 안 해요. 아니요, 어제 그 저랑 눈이 마주쳤을 때 예. 제가 정의당 부대표 이만솔입니다라고 했을 때 예. 그래 이런 식으로 그래 이렇게 예, 알아봐요. 그런 식으로 좀 근데 이제 이미 좀 많이 술이 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과음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히 저를 알아봤는지인지 여부는 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저에게 보였던 첫 반응만을 놓고 봤을 때는 저를 그렇게 낯설어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방송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TV에서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이제 낯설어하진 않다. 네. 익숙해졌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익숙해질 일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랑 더 볼 일 없게끔 지금이라도 반성하시면 앞으로 저를 안 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임 부대표님 이 영상 공개하면서 아들이 좀 뭐라 한마디 한 것 같아요? 저희 집 애들이 6살, 4살인데요. 6살, 4살. 골프장 영상 때는 아빠 왜 저 할아버지가 아빠 골프채로 때려 이랬고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저 할머니가 왜 아빠 입 막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좀 가슴 아픈 모습들을 좀 두 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애기 엄마가 좀 잘 설명했습니다. 예.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예요. 아빠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뭐 아빠가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행동을 했다라고 이해해 줄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인 이만솔 부대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순환도 좀 당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는데 뭐가 협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저는 오히려 협박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해서 그런 건 없고. 누가 협박을 했는지 그 배우의 전두환 씨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기관에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뭐 좀 은근히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예. 아직은 이제 그런 일은 없고 실제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쫓아다니시는 거죠? 동선 확인하고. 뭐 계속해서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전두환 씨가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연희동에 노태우 씨도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노태우 씨는 일절 전혀 추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노태우 씨도 독재 정권을 자임했고 또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기도 합니다만 집에서 아주 지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고 있고 또 아들 노재현 씨를 통해서 거듭 5.18 광주 학살에 대한 사과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노태우 씨도 2천억 원 넘는 추징금을 추징을 당했는데 진작에 다 완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전두환 씨는 이렇게 뻔뻔하게 백주대낮에 얼굴을 들고 다니고 있고 돈도 안 세금도 안 내고 있고 그런데다가 틈만 나면은 뭐 전두환이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이런 이순자 씨의 망언도 우리 국민들이 들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전두환 씨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앞으로 저를 볼 일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은 이제 직접 5.18 묘지 가가지고 또 대신 사죄하고 또 그런 모습도 좀 보였잖아요. 네, 얼마 전에는 또 관련 단체를 찾아가서 또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진심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 씨가 그 반 정도 되는 모습만 보여도 앞으로 저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같은 어떤 뭐랄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지만 또 사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좀 촬영을 해서 또 우리 국민들에게 좀 자세히 국민에게 자세히 내용을 좀 전해주고 있는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와 함께 어제 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측근들과의 축하연쯤에 표현이 좀 이상해요, 그렇죠? 본인들의 축하연, 자축연, 이게 뭐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인데 어쨌든 말씀 오늘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영상 또 확보하시면 저희 MBN에 좀 제보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